패밀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빼남입니다. 자, 세상에는 다이어트 방법이 정말로 많죠. 100만 개가 넘는다는 주장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방법들이 당연히 다 좋을 수는 없겠죠. 아니, 오히려 쓸모 있는 게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잘못된 다이어트를 골라서 또 하게 되면은 당장은 조금 빠질 수는 있어도요, 1. 요요가 쉽게 오거나 2. 살이 잘 안 빠지는 몸으로 변하게 되거나 3. 아니면 아예 애초에 살이 안 빠지거나 정체기가 강하게 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나쁜 다이어트가 과연 무엇인지, 그런 나쁜 다이어트들의 특징은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요요가 안 올지도. 자, 일단 나쁜 다이어트 첫 번째는요, 바로 원푸드 다이어트입니다. 자, 원푸드 다이어트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두 가지, 세 가지, 그 정도 제한된 음식만 먹고 살을 빼는 그런 다이어트죠. 고구마 다이어트라고 해서 고구마만 먹는다든지 그런 것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정말 원푸드만 있는 게 아니고 두 개, 세 개 먹는다든지 아니면 다이어트 하면서 먹을 수 있는 음식 종류를 정말 몇 개로 제한하는 이런 모든 다이어트를 다 말하는 거예요. 물론 닭꼬야라고 해서 닭가슴살, 고구마, 야채 요렇게만 먹는 것도 이렇게 원푸드가 좀 되긴 쉬운데, 이건 그나마 야채에서 여러 종류를 돌려가면서 먹으면 괜찮긴 하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귀찮으니까 그 야채 부분에서 한두 가지 채소만 골라서 드시는 분들이 좀 굉장히 많아요. 닭가슴살, 고구마, 그리고 양배추만 계속 먹는다든지.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도 똑같이 원푸드가 될 수는 있겠죠. 자, 이런 종류의 다이어트는 초반에 살이 빠지는 경우는 좀 많아요. 특히 한 가지 음식만 먹는 식으로 제한을 더 강하게 둘수록 더 잘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 음식이 특별해서 그런 걸까? 자, 그건 아니고요. 한 가지 음식만 먹으면 질려서 많이 못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전문 용어로 Sensory Specific Satiary라고 하는데요. 자, 감각 특정 포만감이죠. 자, 펜실베니아 주립대 연구에 따르면 4번에 걸친 코스로 음식 섭취를 시켜봤더니 서로 다른 4개 음식을 주면 똑같은 음식 4번 줬을 때보다 음식 섭취량이 60% 정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즉 4개의 다른 종류 음식 먹는 게 한 가지 음식 4번 먹는 것보다 음식 섭취량이 60% 늘어났다는 거예요. 더 많이 먹었다는 얘기죠. 이거 근데 여러분 당연히 다 아실 겁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한 가지 음식만 먹다 보면 질려서 못 먹게 되죠. 자, 그리고 애초에 이렇게 한 가지만 정해서 먹을 때 그 음식 자체가 살이 많이 찌기 어려운 음식인 경우가 굉장히 많죠. 특히 섬유질이나 수분이 많은 채소 등의 음식을 먹으면 칼로리는 적고요, 포만감은 크게 생기니까 이런 것으로 원푸드 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당근 원푸드 다이어트라든지 말이죠. 자, 당근 말고도 삼시세끼 양배추만 먹는 그런 다이어트를 할 수도 있고요. 자, 어쨌든 이 음식의 어떤 효과나 특별함으로 빠지는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단순하게 질려서 못 먹게 되는 거고요. 또 애초에 그 음식 자체가 살이 찌기 어려운 음식이다 보니까 그냥 살이 빠질 수 있습니다. 초반에는 말이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원푸드 다이어트는 초반에는 좀 빠질지 몰라도요, 나중에는 영양 불균형으로 살이 빠지는 속도가 점점 느려지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방이 분해되는 것도요, 우리 몸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죠. 근데 그 일에 각종 다양한 영양소가 필요해요. 근데 한 가지만 먹었으면 그런 영양소가 없으니까 당연히 지방 분해도 속도가 느려지게 되겠죠. 대표적으로는 비타민 D라든지 칼슘, 아연,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원푸드 다이어트는요, 결국 굶어서 빼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요요도 잘 오고요, 정체기에도 매우 취약합니다. 궁극적으로는요, 한두 가지 음식만 먹었으니까 당연히 건강도 나빠질 수 있겠고요. 따라서 이렇게 먹는 음식이 몇 개로 제한되는 그런 다이어트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자, 하지 말아야 할 다이어트 두 번째는 디톡스나 독소 제거처럼 뭔가 빼내겠다는 발상의 다이어트입니다. 자, 이런 다이어트들 대부분은 1. 과일, 채소 등 뭔가 건강할 것 같은 그런 음식만 먹고요. 그리고 2. 그 외에 다른 것은 못 먹게 합니다. 자, 그리고 3. 가끔 강제로 설사나 이뇨작용을 하는 그런 성분을 먹어서 이렇게 소변이나 대변을 내보내는 경우도 있죠. 자, 그러면서 몸에 쌓인 독소를 빼내겠다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즉, 먹는 것은 채소나 과일 등등 건강식품을 먹으니까 독소는 안 들어갈 거고,
자, 그러면서 설사나 이뇨제 같은 걸로 소변, 대변으로 독소를 쫙쫙 빼주겠다는 거죠. 자, 일단요, 이 방법도 살이 빠지긴 합니다. 자, 특히 초반에 매우 잘 빠지는데요. 자, 서울여자대학교의 15년도 연구를 보면 레몬 디톡스를 한 후에 자, 체중과 BMI가 내려갔습니다. 문제는 이 경우에도 이 레몬 주스에 유기농 과일 시럽만 넣어서 7일 동안, 무려 일주일 동안 그렇게만 먹었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사실상 7일간 레몬 주스만 먹고 버텨서 살이 빠졌다는 거예요. 즉 굶어서 빠지는 것이지 이게 디톡스로 빠졌는지는 좀 의문이 간다는 겁니다. 자, 호주 맥쿼리 의대 14년도 연구에서도 상업적으로 판매되는 디톡스 다이어트나 여러 성분들을 분석해 본 결과 이 디톡스가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준다는 명확한 근거는 현재까지 없었다고 했고요. 오히려 설사약, 이뇨제 등을 남용하고 또 극단적인 절식, 막 굶으면서 영양 실조, 전해질 불균형, 심지어 막 사망한 사례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또 디톡스 다이어트처럼 이렇게 굶어서 빼다 보면요, 이 요요 확률이 극도로 올라가고 정체기가 올 확률도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다이어트 목적으로는 안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이 무슨 독소라고 생각해가지고 이게 지방이 독소니까 이렇게 디톡스하면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체지방은요 절대로 독소가 아닙니다. 체지방은요 에너지를 저장해 놓은 겁니다. 독소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나쁜 다이어트 세 번째는 이 굶거나 섭식 칼로리를 줄이는 다이어트입니다. 자, 100만 개나 있다는 다이어트 방법 거의 대부분이 사실 여기에 속하죠. 자, 앞서 말씀드린 이 원푸드하고 디톡스 다이어트도요 사실 이런 굶는 다이어트의 거의 일종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포장만 살짝 다르게 한 걸 뿐이죠. 자, 이렇게 굶으려는 이유는 사실 논리가 매우 단순해요. 자, 여기 그림을 같이 보실게요. 자, 살이 찌는 이유는 우리가 먹는 칼로리 양이 우리가 쓰는 것보다 많아져서 남는 만큼 살이 찌게 된다는 거죠. 이 그림 같이 보시면 5000칼로리를 먹었어요. 3000칼로리를 쓰면 그러면 5000에서 3000 빼니까 남는 2000칼로리가 지방으로 저장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에 먹는 양을 확 줄여서 1000칼로리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쓰는 3000칼로리는 그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쓰는 칼로리가 3000이고 우리가 먹는 칼로리는 1000이니까 이 차이인 모자라는 칼로리만큼 우리 살덩이 지방에서 가져다 쓰지 않을까요? 그럼 그 차이가 2000칼로리니까 1000칼로리 먹고 3000칼로리 썼으니까 2000칼로리가 차이 나니까 그만큼 지방에서 가져다 쓰는 만큼 우리가 홀쭉해질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몸이 이렇게 단순하진 않습니다. 자, 엘라바마 대학의 22년도 연구에 따르면 우리 몸은 메타볼릭 어댑테이션, 즉 대사 적응을 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칼로리가 줄어들면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쓰는 양도 확 줄여버린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우리 몸에서 쓰는 전체 칼로리의 60%가 RMR, Resting Metabolic Rate라고 해서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요, 가만히 누워서 숨만 쉬고 있을 때 뇌, 소장, 대장 등의 신체 기관을 돌리는 칼로리고요. 또 다른 10%가 TEF, The Thermic Effect of Food라고 해가지고 음식을 소화시킬 때 쓰는 칼로리입니다. 즉 우리가 아예 손도 댈 수 없는, 그냥 우리가 손대지 않아도 저절로 쓰여지는 에너지 소비량이 전체의 70%나 돼요. 근데 이거를 우리 몸에서 알아서 확 줄여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굶는 다이어트가 1번 초반에 대사 적응이 일어나기 전에 한 주에서 2주 정도는 잘 빠질지 몰라도요, 2번 그 이후에는 정체기가 꽝 와서요 거기서 먹는 양을 더 줄여야지 더 빠지게 됩니다. 정말 내가 평소에 500칼로리밖에 안 먹었는데 우리 몸이 대사 적응을 해버려가지고 쓰는 칼로리도 500으로 같이 줄어들면요 결국 차이가 안 나니까 이게 안 빠지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다가 정말 점점 더 계속 줄여가지고 정말 하루에 100칼로리 아니면 굶어야 빠지겠죠. 자, 뿐만 아니라 문제가 또 있어요. 3번 이 대사 적응으로 몸의 칼로리 소모량이 확 줄였기 때문에 거기서 먹는 양이 조금만 늘어도 요요가 확 오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루에 먹는 칼로리를 500칼로리로 줄였는데 이게 대사 적응을 해서 몸도 500칼로리만 쓰고 있단 말이죠. 자, 그 상황에서 정말 무슨 밥 한 두세 숟갈 더 먹었어요. 정말 100칼로리 딱 더 먹었는데 600칼로리가 되는 순간 우리 몸 쓰는 칼로리 500칼로리니까 100칼로리가 남잖아요. 그만큼 요요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즉 이런 굶거나 칼로리만 줄이는 그런 단순한 다이어트는요 결국에 정체기와 요요만 남게 됩니다. 플러스 영양 부족으로 건강에는 또 문제가 또 생겨요. 그래서 하시면 안 됩니다.
참고로 초반에 1, 2주 빠졌다는 거 있죠? 그렇게 빠진 것도요, 거의 대부분은 글리코겐이 빠지면서 수분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원래대로 다시 다 돌아옵니다. 수분이 다 그대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실제로는 아무 소용도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지 말아야 될 다이어트 말씀드렸는데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좀 부록도 더 있어요. 자, 일단 첫 번째, 땡땡땡 다이어트, 뭐 이런 식으로 유명인이나 연예인의 이름을 달고 나오는 그런 다이어트는 하지 마세요. 대부분 아무 근거가 없고요, 그분은 빠졌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소용없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자, 저런 다이어트들은 사실 뭐 거의 개인적인 경험담일 뿐이지 애초에 증명이 안 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뭐라 더 이상 말씀드릴 것도 없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마이너스 10kg, 마이너스 20kg 막 이렇게 큰 숫자를 강조한다든지, 아니면 뭐 반대로 막 4주, 막 1개월 이런 식으로 막 기간을 짧게 해가지고 숫자로 현혹하고 강조시키는 이런 상업적인 다이어트들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살이 빠질 때 BMI 25 이하, 즉 아직 비만이 좀 안 되신 분들은 일주일에 0.5에서 1kg 정도가 권장되고요, 한 달로 보자면 2에서 4.5kg 정도가 됩니다. 반면에 BMI 25 이상, 즉 이미 비만이 넘어가신 분들의 경우에는 한 달 기준으로 본인 몸무게의 3에서 5% 안쪽이 적절해요. 자, 이는 거의 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수치이고요. 즉 이미 속도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저렇게 광고를 하는 것은 상업적인 의도가 좀 크다고 봐야 됩니다. 참고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수치보다 더 빠르게 뺀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자, 일단 탈모, 즉 모발 다이어트, 모발이 다이어트가 돼버릴 거고, 그 다음에 생리불순, 그리고 면역력 저하, 감기, 변비 등등 뭐 다양한 몸에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그렇게 초반에 빠른 다이어트는요, 결국에 굶는 다이어트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은요, 꼭 오늘 영상 참고하셔서 안 좋은 다이어트는 쳐다보지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이어트를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그 부분은 저희 살빼남 영상에 상당히 많이 나와 있으니까 다양한 영상을 보시면서 같이 공부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도 다이어트와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노력하시는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 저는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다이어트 가이드 살빼남 그리고 브로콜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